네, 우리 여기서 ESG 워싱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제 강의를 잠깐 끊었습니다. 자, ESG 워싱, 우리가 그린워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 그린워싱이 그린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워싱이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좋은 말입니다. 그린워싱은 뭐냐면 녹색으로 그 세탁한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녹색이 아닌데 돈 세탁,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만, ESG 워싱은 실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ESG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홍보하는 걸 ESG 워싱이라고 합니다. CSR 시기에 더 심했을 수도 있는데요. ESG가 많이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환경 분야 그린워싱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가, ESG 워싱을 왜 알아야 되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민 참여가 ESG 워싱과 어떤 관여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ESG 워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소비자와 투자자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노력을 퇴색시킵니다. 정말 노력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 기업들의 노력을 퇴색시키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킵니다. 실질적인 사회나 환경 문제 해결을 느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잘못된 식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워싱 사례가 보면 애매모호한 친환경 구호를 남발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감축 목표나 데이터 없이 제품 포장에 우리는 에코프렌들리예요, 그린, 이런 문구들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린피스나 시민조사단들이 발표한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2023년 대한민국 100대 기업의 그린워싱 실태 보고서라는 것들이 나와서 기업이 명확한 근거 없이 자연 이미지를 남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기업 정보 공개를 앞당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23년도에 발표했었기 때문에 실제 25년도가 된 지금은 24년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들도 ESG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워싱 사례 중에 하나 뭐냐면 가짜 친환경 제품을 출시합니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타벅스 중심 카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면서 리유저블 컵을 증정하는 행사들을 열었어요. 근데 정작 프로모션 위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리유저블 컵 증정을 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했고요. 우선은 고용에 대한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걸 하면서 더 많은 플라스틱 굿즈가 만들어져서 이게 또 판매한 비난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은 이 리유저블 컵을 쓰라고, 이걸 가지고 계속 환경에 그 영향을 주기 위해, 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쓰라고 한 건데 수집용으로만 자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잦은 MD 출시가 리유저블 캠페인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지 안 한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그 핵심은 외면한 채 일부만 강조합니다. 화석연료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정유사들이 미래를 위한 나무 심기를 홍보하는 겁니다. 본업에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부수적인 활동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죠. 랩 리스크 보고서에서 석유가스 부분이 그린워싱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산업군으로 꾸준히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게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본업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그 친환경을 하는 걸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본업에서 발생시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차라리 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본업에서 발생시키는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배출하거나 이제 그냥 남발하거나 것들의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우리가 뭐 풍력이나 소형 모듈 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ESG 경영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풍력이나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로 국내 최대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 뭐 차세대 에너지 주목받고 있는 가스터빈 이런 것도 그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사회적 공헌에서도 고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회사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ESG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안정성 및 폐기물 문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SMR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개발이 되어서 미래 세대의 방사능 폐기물이 안 일어난다는 확정이 있나?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는 원자력을 조건부로 그린 텍소노미로 포함을 시켰는데 많은 글로벌 투자기관하고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은 ESG 투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원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 AI 발달을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만들기 위해 혹은 뭐 이제 GPU를 더 많이 세트화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라는 방법에 의해서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 원전의 문제, 앞으로의 원전 문제는 환경에서 더 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원전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너지가 안 되는데 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딜레마의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 대우조선 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SMR 사업을 친환경으로 포장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여기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기업들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국내외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응이손2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좌초자산 리스크라고 해서 기업의 매출 일부가 기존에 건설한 화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업들은 기후 규제가 강화되면 좌초자산 가치가 0이 될 수 있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화력 발전소를 쓰고 있는 중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 그 경기도 성남에 그 두산 중공업 본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최후의 석탄 발전소를 두산에서 짓겠다 뭐 이렇게 여기 적혀 있는데요. 아무튼 두산에서 그 석탄 발전소를 이게 그 베트남에 짓고 그다음에 뭐 강원도 어디엔가 또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녹색으로 이렇게 라카를 뿌려가지고 페인트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위를 벌였는데 이 사람들이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시위를 할 때는 다행히 수성 마라카를 가지고 뿌려서 잘 지워져가지고 저분들이 그냥 아마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 풀려나고 문제 없이 끝났었는지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런 어떤 두산중공업에서는 기업의 탈석탄 선언을 해놓고 실제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뒤에 이제 그린 스틸로 수소환원 제철로의 전환을 약속하는 등 ESG 비전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국내 최대의 탄소 배출 기업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뭐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인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긍정적 활동으로 회사가 강조하는 거는 자, 이 부분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 제철 공법을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해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소셜 부분으로는 기업 시민 경영 이념으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삼아서 협력사와 동반 선장하고 지역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ESG 딜레마죠.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논란의 핵심일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구호와는 다르게 이 기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단일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린 감축 속도. 2050년이라는 너무 먼 미래를 제시했어요. 지금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 목표도 5년마다, 3년마다 다시 내라고 하는 판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할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안 하고 나서 너네 왜 안 했냐라고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잖아요. 단기적인 감축 노력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탄소를 생각하면 그린 스틸은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린워싱이 의심됩니다. 현실의 환경오염 문제는 그대로 두고 탄소 중립, 그린 스틸 같은 미래 기술만 앞세워 홍보하는 것이 그린워싱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ESG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과 관련되거나 본업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탈탄소 행보로 현실성이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고가 나면서 여러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논란의 핵심에 나오는 것처럼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안전도 포함하고 있는데 소셜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부정적 인식의 근거에서 여기 나오는 소셜 부분, 반복되는 중대 재해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나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평가를 낮은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포항에서 이제 큰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ESG가 과연 만능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어떤 기사에서는 ESG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단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ESG가 진정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 추구 혹은 주가 관리를 위한 신종 마케팅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밀턴 프리드먼인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이익 증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시사인에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주주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국의 ESG 성과, 실태, 평가, 시사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평가 기준이 사실 좀 제멋대로입니다. 동일한 기업이라도 평가 기관마다 등급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나 가중치 등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투명하지 않게 공개가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라고 얘기도 하죠. 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같이 보면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시사점은 평가사 간 낮은 상관관계와 투명성 부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제 보면 ESG 보고서들이 기업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잘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ESG 평가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화 할 때 그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얼마만큼 우리가 운영했는가에 대한 평가, 자체 평가라는 걸 사실 다시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 기관들이 보겠지만 사실 그걸 하나하나 다 누군가 가서 평가하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세상이 좋아졌나? 라는 질문인 거죠. 기업들이 ESG 위원회를 만들고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탄소 배출량 감소나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냐라는 거죠. 자, 기존에 해오던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히 사회활동으로만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 되려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브런치에 나온 글 중에 하나에서는 ESG 활동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를 바꾸지 못하고 일부에 기치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자, 사회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이 CSR에서 ESG로 바뀌었죠.
이건 우리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과제입니다. ESG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의 역할이 필요한 공동의 목표이고 여기서 시민들은 현명한 소비자, 똑똑한 감시자, 용감한 해결사가 되어서 사회를 바꾸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두려워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이 힘을 발휘해서 기업이나 정부를 감시하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스스로 용감한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대로 제가 3가지 정도를 우선 적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작은 소비의 변화,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할까? 더 친환경적인 대안은 없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텀블러나 장바구니, 다회용기 같은 것들을 사용할 습관화하면 좋겠죠. 자, 2번째로 똑똑한 정보 탐색.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기업 홈페이지나 관련 뉴스들을 보면 됩니다. 자, 관심과 참여. 교내 환경 동아리나 학생들이라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거나 사회 문제 관련 청원을 한다거나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서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관련된 그 사회적 기업이나 환경 단체들에 기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같이 활동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서울여대학교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이 대학생 기후행동 동아리 서울여대 지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라. 세상이 바뀌기로 한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must be the change니까 너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문제에 가장 마음이 쓰이나요? 혹은 내가 있는 학교 근처 지역에 우리 회사 근처 지역에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전공 지식이나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역사회와 함께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직접 수행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용감한 해결사 그리고 똑똑한 소비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